안녕하세요. 네, 본방송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허수낚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편을 제작해서 매 편당 약 15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1편으로 허수낚시란이라는 제목하에 허수낚시에 무엇이 허수낚시인지 개요와 허수낚시는 그럼 뭐 하는데 필요한 건가? 그럼 허수낚시의 특성은 또 뭔데 그 허수낚시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과 그리고 기본적인 기법에 대한 요약을 해드리는 1편을 하고 이어서 다음 편에는 허수낚시 2편으로 세부 내용을 같이 포함을 해서 준비물과 그리고 찌의 선택, 채비의 선택, 미끼의 선택 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낚시 채비를 완성을 하고 수심도 맞추고 찌도 맞추고 채비도 맞추는 방법 이렇게 하고 실전 낚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허수낚시, 응용낚시와 실전 낚시는 현장에 가서 3편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요것을 다 보시면은 올 겨울 낚시 어쩌면 재밌는 낚시를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허수입니다. 허수. 가짜입니다. 가짜의 찌오름을 진짜의 찌오름으로 전환시켜서 우리가 찌를 쳐다보면 우리는 찌를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챔질을 할 수 있고 여유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이 낚시는 동절기에 하시면 내린 낚시보다도 더 센시티브하고 그리고 올림의 개념으로 낚시를 접근한 거기 때문에 아마 더 재미있으실 수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로 전환시켜서 찌를 올라오게 해서 하는 방식. 이것은 봉추로만 가능한 낚시입니다. 이 봉추, 사용하는 봉추는 이렇게 작은 겁니다. 작은 거. 클로즈업 좀 해주실까요? 작은 겁니다. 이 작은 봉추입니다. 이 작은 봉추를 이용해서 이 추가 서 있는 상태에서 봉 하단에 있는 보조봉을 살짝 꺾이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가짜의 형태, 아주 가장 민감한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꺾인 것이 입질하게 되면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입질. 두 번째로는 이 수직된 상태에서 다시 복원됐다가 다시 입질을 하게 되면 그대로 뻗어 오르면서 찌가 올라오게 됩니다. 바늘을 문 상태로 이렇게 올라오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올라옵니다. 고기에겐 이물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상세한 내용은 그림 보시면서 실제로 보시면서 더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배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접근하시면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배우십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시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낚시에 대한 지식을 모두 동원해서 여기다 대입을 시키려고 그러면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바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허수낚시에 대해서 도대체 허수낚시는 무엇인가? 허수낚시란 무엇인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많이 빨리 편하게 낚으시고 싶으실 때 배우시면 됩니다. 그게 허수낚시입니다. 그래서 하절기엔 재미없습니다. 너무 나와서. 동절기에 고기들의 활성도가 떨어졌을 때 그 작은
활성도에서 나오는 작은 힘을 크게 포장이 돼서 찌가 올라오게 하는 그런 낚시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두 마디 또는 한 마디가 허수인데 그것을 플러스 세 마디에서 다섯 마디 이상 올라오게 하기 때문에 진짜 한겨울에 찌가 올라오는 멋진 입질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이 허수 낚시는 야간 낚시하시면 편하십니다. 고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야간 낚시하시면 좋은데 주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허수 낚시 1편 무엇인지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낚시는 전통적으로 물론 전통이래야 60년 정도 아니면 70년 길게 따지면 100년 정도인데요. 1900년으로 따지면 120년까지 가겠죠. 그때 들어왔던 올림 낚시의 기법이 우리는 우리의 낚시로 정착하게 됐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 이 낚시는 우리의 낚시같이 된 상태입니다. 양복을 입고 미국 옷 입었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서 들어왔건 어떻게 우리가 배웠건 이 낚시의 기법은 올림 낚시의 기법,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맞는 정적인 낚시입니다. 그래서 이 올림 낚시가 가장 한계점은 동절기에 입질을 보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입질을 해도 고기가 밥을 먹어도 찌가 읽어내주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낚시터를 시작한 초창기 시절에는 10월 이후에 낚시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보통 10월 9일이 한글이고 10월 1일이 국군의 날. 그때 10월 달에 가을의 정치를 맛보면서는 낚시를 많이 하고, 그리고 10월 하순이 되면 온도가 뚝뚝 떨어집니다. 영상 4도, 3도, 서리가 내리고 된서리가 내리면 0도,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상태가 될 땐 낚시 접습니다. 그게 여태까지 올림 낚시의 한계였는데,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늦게까지 낚시하고 싶고 올림 낚시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겨울에도 얼음 낚시에서 올림 낚시를 합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이죠. 근데 요즘은 하우스 낚시라는 실내 시설을 해서 실내 낚시를 하죠. 이런 방법으로 충족을 세우지만 어떻든 노지 상태에서는 수온이 점점 떨어져서 고기들의 입질의 활성도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낚시는 없을까에 착안해서 제가 만들어낸 낚시 기법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제 아이디어와 제가 개발한 봉추와 합성을 해서 만든, 여러 가지를 같이 합성해서 만든 아주 재미난 낚시 기법입니다. 이것을 잘 운영하시는 분들은 동절기에도 혼자서 에헴 하십니다. 이렇게 낚시가 어려워지는 시기에 에헴 할 수 있는 낚시를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장르의 낚시 기법들이 있지만 그러한 기법들은 복잡하고 여러 개의 무슨 채비가 다양하게 달려야 됩니다. 근데 심플하게 봉투 하나 달아서 허술하는 낚시를 해서 고기가 찌를 밀어 올리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아도 이런 낚시, 그냥 일반 올림찌 낚시로도 일반 낚시를 하셔도 잘 되는 날은 잘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옆 사람 되고 나 안 될 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오늘 바로 그 허수 낚시를 배워두시면 비상시에 한번 써먹을 만합니다. 비상시에 여러분들은 편대 채비를 해볼까? 봉추 채비를 해볼까? 또는 3분할 채비 해볼까?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이론이 나름대로 사람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의 낚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현재의 낚시와 똑같은 형태의 낚시를 하면서 찌와 채비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하는 낚시는 많지 않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허수 낚시입니다. 작년부터 소개를 시작해서 극소수의 20명의 분들을 개인 지도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 10여 분은 잘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올해 완전히 오픈을 해서 원고를 이미
저희 홈페이지에 화도낚시터 들어오시면 ecoman.co.kr로 들어오시면 화도낚시터가 나옵니다. 화도낚시공원의 홈페이지 낚시강좌에 보시면 종합편에 허수낚시에 대해서 1편, 2편, 3편의 원고를 올려놨습니다. 현재는 1, 2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한 이론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 훨씬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오래된 낚시, 우리 올림 낚시를 기조로 해서 하는 낚시, 그 낚시 중에서 극히 저수온기에 입질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낚시, 가짜를 진짜로 해서 본다 해서 허수 낚시 한번 더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허수 낚시의 조과는 여러분의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점 참고하시고, 하작이 안 하던 허수 낚시 최근에 제가 다시 강좌를 위해서 테스팅을 해본 결과 이번에는 긴 대로 깊은 수심을 공략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입질도 시원합니다.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동영상까지, 낚시하는 동영상까지 포함해서 3단계로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하실 겁니다, 아마.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 허수낚시가 이렇게 필요하다면 왜 여태까지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 그거는 봉추라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좀 이따가 간단한 구조적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초기에 한 마디에서 반마디 또는 한 마디를 당겼다가 다시 원위치되고 다시 반마디에 한 마디, 반마디, 한 마디 또는 두 마디까지 올림이 발생했다. 다시 세 번째 찌가 올리는 듯 하다가 쭉 올라옵니다. 그게 첫 번째 올라오는 한 마디는 슬쩍 올라오다가 쭉 올라옵니다. 그거는 나머지 두 번째 올라오는 거는 호수 한 마디 또는 두 마디가 그대로 저절로 올라오는 거죠. 한 마디에 힘을 받고 두 마디가 더 올라오니까 세 마디 정도가 갑자기 올라옵니다. 찌의 위치를 보면 빨간 불과 녹색 불의 중간에 있던 불이, 검은 선에 있던 불이 녹색 불로 한 마디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다시 녹색 불이 올라오는 듯하다 오렌지 색깔 이상으로 올라올 때는 무조건 챔질하시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단계에 올라오는 모습도 현장에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허수낚시의 특성이고요. 허수낚시하는 간단한 요령입니다. 쉽게 짧은 데도 되고 긴 데도 되고 낮은 곳에서도 되고 깊은 곳에서도 됩니다. 경사가 심한 곳도 됩니다. 단 낚시 약간씩 조절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건 2단계의 2편에서 세 가지의 기법 방법이 있습니다. 당겨서 맞추기, 밀어 넣어서 맞추기, 던져서 한 마디 맞추기.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응용을 해서 쓰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이 허수낚시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자랑을 할까요? 자신이 있으니까 자랑을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근데 되게 어렵습니다. 어떤 자를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지면 그렇습니다. 가벼우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찌맞춤서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낚시의 특성은 손쉬운 접근성입니다. 쉽게 그냥 낚싯대 꺼내서 봉추 달아서 편납으로 찌맞춰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편추 사용을 했는데 봉추에다 걸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장비가 간단합니다. 동절기에 낚싯대 하나 달랑 드시고요. 기존에 낚시하듯이 거기에 봉추만 대신 달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장비도 복잡한 게 필요 없습니다. 편추, 가위, 그리고 미끼, 바늘, 이 정도의 기본 소품들로 구성을 하면 그냥 됩니다. 채비도요, 간단합니다. 봉추 달아서 찌 맞출 때 편추를 2cm 정도 먼저 달아서 그 달린 것에
조금씩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비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조과도 아주 확실합니다. 쫙 올라오는데 못 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오늘 입질이 없어서 못 잡았어. 아, 오늘 찌 안 올라와. 그래서 난 못 잡았어. 그럼 그걸 극복하실 방법을 찾으셔야죠. 찌 올라오는데 못 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채죠. 찌를 올라오는 기술이 바로 허수낚시 기법입니다. 보통의 이제 외추낚시에 외봉돌이라고 얘기하시는 외추낚시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지관성의 크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가장 중요한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법칙 중에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추가, 앵카의 기능과 균형의 기능, 다세의 역할과 균형의 역할. 즉, 균형은 상하여, 닷은 바닥의 추의 정지관성입니다. 그 힘의 균형을 잘 맞춰주면 찌는 고기가 주는 작은 힘이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동절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어떤 찌든지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단 입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낚시에 저는 찌맞춤을 2단 입수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2단 입수의 찌맞춤은 모든 찌들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법을 칠판을 보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찌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경우는 그냥 일렬로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낚싯대 원줄, 그 다음에 찌, 그리고 봉추, 바늘입니다. 기존의 것과 다른 것은 찌는 저부력지를 쓴다는 거죠. 저부력을 사용한다는 거고, 봉추는 소자를 씁니다. 바늘은 5호 정도로 씁니다. 이게 뭐 좀 아주 약하게 한다는 거죠. 원줄도 2호 이하를 씁니다. 끊어질 염려가 있으면 뭐 코팅줄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하시는데 낚싯대는 2.5칸서부터 3칸까지 쓰셔도 됩니다. 저부력이라서 다 날아갑니다. 요 찌는 3호 찌가 됩니다. 부풀이의 하도 피싱타운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이 찌를 좀 더 유용하게 쓰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연구가 됐습니다. 이렇게 광섬유 찌가 되겠습니다. 광섬유 찌가 있는데 이 찌 3호, 노랑 찌 3호입니다. 부력은 1.5g. 물론 이건 322과 311 배터리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2 배터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1.5g, 1.5g, 311 배터리로 하면 1.6g이 됩니다. 요 찌를 사용을 하는데, 뭐, 찌야 그냥 그 40 정도, 45 정도 되죠. 이렇게 40 정도 되는 찌입니다. 이 찌에 배터리를 322를 저는 끼워서 씁니다. 광섬유 톱이죠. 왜 이걸로 쓰느냐? 긴데도 좀 던져야 되거든요. 긴데도 좀 던져야 되고, 이렇게 돼 있죠. 톱은 1mm 톱인데, 야간에 이것이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럼 2배로 보이죠. 이만큼이 올라오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찌를 사용하는 게 요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봉추 끝에 달린 게 요것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사이가 이제 줄이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합니다. 좀 이따 완전히 체결이 된 거는 좀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누워있는 그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2.5칸에서 3칸대까지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 2호 이하의 원줄을 사용하시고 저부력의 찌 2g 이하의 이 찌 같은 경우는 1.6g입니다. 1.6g 찌 이것을 사용하시고 봉추 소자, 봉투에 노란 색깔 있는 소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요거 15mm짜리 약 2cm, 15mm 편추 약 2cm를 하시면 어느 정도 부력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바늘은 5호 바늘입니다. 바늘의 목은 1목을 쓰셔도 되고 2개를 합쳐서 쓰셔도 되고 목줄의 길이는 3cm에서부터 5cm 사이를 사용합니다. 동전기로 올라갈수록 목줄의 길이를 약간 줄여줍니다. 물론 입질을 크게 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5cm, 6cm를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길게 하면 엉킴 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긴 것보다는 동절기에는 3에서 5cm가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자, 이제 여기서 이 찌가 최초에 던지게 되면 여기가 물수면입니다. 여기가 물수면이고, 최초에 던지게 되면 찌는 요렇게 됩니다. 요거는 완성되어 있는 형태이고, 최초에 던지면은 찌가 빨간 마디가 들어가고 사선이 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만 바닥에 다 있고 봉추 밑에 봉추가 바닥에 다 있고 바늘은 누운 상태가 되고 이렇게 휘어서 약간 뒤로 자빠진 형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사선이 진 거죠. 낚싯대를 싹 밀면 찌가 이렇게 올라오죠. 약 10cm 정도를 내놨다가 적당한 만큼 밉니다. 그러면 한 마디 이상 올라옵니다. 그럼 그 까만 마디에 1번 마디와 2번 마디의 까만 마디 사이에 이렇게 위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수직 상태가 되고 여기는 봉추는 이렇게 꺾인 이 상태가 됩니다. 현재와 같이 이렇게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누워있던 게 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태가 됩니다. 바늘은 이 상태고요. 이렇게 됩니다. 봉의 끝을 45도 정도를 꺾어주는 거죠. 이렇게 꺾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직에 꺾은 상태. 여기서 입질하게 되면 이 수직이 깨지죠. 여기서 입질하게 되면 바늘로 입질하게 되면 수직이 깨지거나 들어 올려지죠. 그때 그냥 찌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주 간단한 작은 힘이 크게 보게 하기 위한 그런 논리입니다. 이 기계적 구조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완성이 된 형태로 서 있으면 찌는 적색 한 마디 예, 멈춰 있고 이 추는 바닥에 닿아 있고 봉은 떠 있습니다. 일정 높이 떠 있습니다. 요 꺾은 관절이 이 관절이 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입질이 시작되니까 관절이 펴지거나 관절을 건드리면 무조건 찌는 수직을 쓰려 하기 때문에 쓰고 펴지거나 또는 그대로 들어 올리면서 올라가거나 이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아주 민감한 표현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 의해서 낚시가 잘 되고 안 되고입니다. 요 허리를 꺾어주는 기능, 이 기능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찌 맞춤은 가벼운 찌 맞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2단 입수 찌 맞춤은 하지만 2단 입수 개념이 아닌 이거는 찌를 찌 끝에다 맞춰서
여기가 수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찌끝에다 맞추고 수면에 불빛이 비쳐서 보일랑말랑하죠. 보였다 안 보였다 하죠. 근데 지금 물이 맑은 상태라서 불이 불그레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올라오면은 이게 뚜렷하게 붉은색이 보이죠. 지금 불그레한 상태로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물속으로 조금 들어갑니다. 더 어두워집니다. 그런 정도로 맞추시는 거예요.